요즘식으로 말을 해서 김건희 출몰 경보가 울렸습니다. 무슨 고스트바스터인가 해가지고 보면은 그 경보가 울리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를 보면 참 예측하기 쉬운 인물이다 이렇게 보이죠. 보통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 게 빤히 보이고 그게 그렇게 미운 짓이 아니면 뭐 귀엽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국민의 일꾼이 그 권한을 남용해서 자기 처를 떠받들고 자기 처 낯을 내는 일을 해주고 이러면 그 여자까지 덩달아서 미움을 받죠. 김건희 출몰 경보,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용궁에서 장애가 있는 화가들의 그림을 15점을 전시했다. 그 뉴스 나왔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그림에 조예가 깊은 것 같습니까? 그런 거를 보지 못했는데 하여간 지금 계속 무슨 그림, 전시, 또 뭐 미술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서 일반 국민은 학교 다닐 때 초중고, 그것도 고등학교 때는 미술이 좀 소홀해지죠. 입시도 있고. 잘해봤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저학년 정도 미술을 좀 진심으로 배운다든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보통 법대 친구들 경험에 의하면 그림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이합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 재테크로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용궁에서 그림 전시를 하고 대통령실에 그림을, 더구나 이번에 걸어놓은 그림과 동일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갖다 놨다고 하죠. 이거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걸 저번에 이 그림이 살려고 했더니 다 팔리고 없다고 하는 걸로 봐서 판매하는 겁니다. 남의 장사에 이렇게 대통령이라고 가서 대통령 이름을 옆에 걸어주는 짓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면 이거 바로 처벌받죠. 먼저 뭡니까? 명패. 책상에 놓는 명패.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하게 해주더니 이젠 또 이 그림 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림 전시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 그림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고 저거 김건희 기획이거나 이렇게들 이야기했습니다. 그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림 15점을 다 들여다보고 갔다. 그 앞에 기자들 잔뜩 세워놓고 나서 기자회견을 한 거죠, 아예. 그랬을 때 사람들은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가 나타났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알고 있죠? 조종사의 모친이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김건희 씨가 답장을 했다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니, 받은 편지에 대해서, 더구나 마음 아픈 사람의 편지를 받고 같이 그 마음을 같이 하면서 보낸 편지를 그걸 신문사에다 떡하니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거는 그 조종사 모친의 마음은 이제 우리 국민은 알 바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김건희 쇼에 나온 도구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저 사람 지금 밖에 나오려고 꼼지락거리고 있구나 했더니 드디어 출몰을 했죠. 그게 바로 이지삼 진수식 거기에 나타났는데, 사실 이 이지삼 진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이렇게 보는 그런 행사인데, 김건희 씨는 나타났다 하면 얼굴 아니면 옷으로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김건희 씨 그 출몰 뉴스에서 그 화제거리가 옷이 아니면 얼굴이다 이랬죠. 이번에는 뭐였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옷 색깔이었습니다. 노랑색. 그 노랑색이 만약에 뒤에 울긋불긋한 색이 있는데 노랑색이면 별로 눈에 안 띕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죠. 색이 거의 없는 곳에 노란색을 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노란색만 있으면, 이게 제 아무리 밝은 색이라도 흰색 바탕에 있으면 그저 그렇죠. 그런데 이 노란색 아래 위로 원피스인 것 같은데 그걸 입고 위에다가 검은색 상의를 걸쳐줬습니다. 그러니 노란색이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경우에 그 노란색은 실제 색하고 상관없이 센 노란색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수식이라고 하는 국민으로서는 이게 장난스럽게, 아니면 무슨 술 마시고 몸 흔들고 노는 이런 행사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행사에 이러고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 미움받고 있죠. 이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함께 법을 위반한다든지 또 불공정한 이미지를 자꾸 키워간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김건희 씨 자체를 진저리 치면서 싫어하는, 그냥 미워할 이유가 있다고도 하고 그냥 미워하는 게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무심하게 여자들의 입방하다, 혹은 요새는 이 입방하는 남자들도 엄청나게 찌으니까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니까 저거 김건희가 실세고 윤석열이 마당쇠라는 걸 보여주려고 저렇게 한다. 또 어디서는 진짜 그 행사에 김건희 씨가 앞장서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뒤쫓아가는 이런 사진도 올려놓고, 그 말만 들으면 참 진짜 같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행사가 아주 자그마하지만 금색 도끼로 배에 탯줄을 자르는 행사다, 이게 표현이 그 보수 쪽 신문에서 이런 탯줄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거 진짜로 보수 쪽 사람들은 혐오하는 표현입니다. 평소에 이런 말을 아무데나 갖다 쓰지를 않죠. 이거 보면 가끔씩은 조중동이 저게 원래 본색이 좌파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행사 명칭도 있고 한데 그걸 굳이 탯줄이라고 해가면서, 아무튼 이제 그 행사에 김건희 씨 자기가 내가 주인공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눈에 띄고 싶어서 지난번에 스페인 갔다 오고 나서 조금 조용한가 했는데
나오고 싶어서 얼마나 근질근질 했겠느냐 이래가면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있으면은 관종이라고 하던가 그렇게 막 나서고 싶어 하는 그게 발동이 된 거다. 이거 정신 못 차린 거다. 그 말은 반성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막 나오고 싶어 했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헐뜯기라고도 할 수 있죠. 일종의. 근데 이게 좀 믿을만 하지는 않죠. 뭐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이날의 행사에 있어서 김건희 씨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당연히 이지스 함이죠. 그러면 윤석열이 주인공이냐? 윤석열도 주인공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아내 김건희 씨는 이걸 축하해주러 온 손님이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금도끼 들고 줄 자르는 그걸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행사 도움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그냥 미워서 한 소리다. 이거 가지고 또 무슨 김건희 씨 팬클럽 사람들이나 편드는 사람들은 부러워서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가지는 맙시다. 저쪽에서 미워서 한다고 해서 이쪽에서 광적으로 좋아하고 고우시다 뭐 이것도 보기 싫으니까 우리는 이왕 윤석열의 처 김건희가 노란 옷을 입고 나타났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뭐 이 사람들도 워낙 쇼를 하는 사람들이고 정치라는 게 지금 한국의 정치라는 게 쇼로 일관되고 있기에 우리도 한번 그거를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김건희는 왜 이지스함 진수식에서 노란 옷을 입고 그 진수식에 참가했는가? 이겁니다. 우선 이 행사장의 색깔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 행사장의 전반적인 색은 알록달록하지가 않습니다. 무채색입니다. 해군제복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이죠. 흰색. 그 다음에 거기에 참가한 윤석열 대통령, 뭐 거기 기억나는 사람이 김기현 씨가 있었고, 뭐 이런 사람들. 그 정장은 검은 계통이었습니다. 흰색, 검은색. 그 다음에 배 만든 회사의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작업복 유니폼을 입고 사진에 나왔는데 그건 회색이었습니다. 또 이지스함 역시 회색 계통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무채색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자, 이런 곳에서 김건희 씨가 노란 원피스에 검은 상의를 걸치고 나타났다. 그러면 이러한 김건희 씨의 모습은 전체를 압도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래 주인공인 이지스함도 거기에 한 식구라고 할 수 있는 해군도 그걸 만든 회사 직원도 이 사람들은 무채색으로 배경이 돼버리고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노란색 김건희 씨 무대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환경을 생각하지 못한 때와 장소를 잘못 판단한 이런 게 될 것이고 또 무례하다 혹은 무지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 그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튀게 정말 눈이 피곤할 정도로 이 사람이 한눈에 한 번에 모든 시선을 끌어당기는 그런 일을 했을까? 이게 뭐 행위라면 행위가 되겠죠. 그래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한
노란색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왜 노란색일까? 이번에 그 진수식을 한 이지스함의 그 이름이 정조대왕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조대왕. 정조대왕이 누굽니까? 그냥은 사도세자의 아들 이렇게 흔히 뭐 그 뒤주에서 세상을 떴다 하는 사도세자의 아들 이렇게 답을 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맞기는 맞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언제 각광받았는가 하는 걸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그 2030 세대는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정조, 영조의 손자 정조는 한국 좌파의 히어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웅인 것이죠. 어벤져스가 아니고 정조였다. 이 정조의 인기가 치솟은 때는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가 그러니 근 20년 전 아닙니까? 근 20년 전 한국의 좌파들은 노무현을 정조와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치켜 세웠습니다. 그래 노무현 대통령 정조대왕함 이렇게 이제 근 20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자 그러면 노무현 하면 열린우리당이 생각이 나죠. 여기에서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열린우리당의 당 색깔이 뭐였을까? 그게 노란색입니다. 여러분 중에 찍어서 맞춘 분들도 있죠. 우리 국민들은, 대중들은 지금 것을 더 잘 기억하니까 노란색 하면은 그거 정의당 색깔이야 이럴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열린우리당의 색깔입니다. 뭐 이번에 이 사건 김건희 씨가 노란 옷을 입고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갔다. 뭐 김건희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니까 그래서 이런 행위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노란색이 열린우리당 색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윤석열이 지금 생각하는 신당은 열린우리당과 같은 당이겠구나. 뭐 단서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윤석열이 보기에 지금의 국민의힘은 개판이죠. 멍멍이라고 하는 개판. 그러니 이거 깨 부숴야 하겠다. 해쳐 모여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당을 생각한다. 안 그래도 뭐 비대위 나오면서 신당 창당 이야기가 술술 또 한동안 좀 잠잠한가 하다가 또 나오고 이러고 있죠.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 열린우리당 색인 노란색이 등장을 했고 그랬는데 여기에 또 유사점을 좀 찾다 보니까 우리가 더 찾을 수 있는 게 지금 김한길 씨가 국민통합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전에 같으면 대통령 수석 비서관들이 이렇게 파트를 쭉 나눠서 갖는 그거를 국민통합위원회에 다 나눠서 넣어놨습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계속 같이 간다 이랬고 김한길 씨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제 대통령 취임이 가까워서인가 하여튼 그 무렵에 한 이야기가 이 국민통합으로 남북 통일해야 한다 이렇게 갔죠. 이거 지난 리마연 방송을 참조하면 됩니다. 그런데 김한길 씨가 바로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아는 분들은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또 그 시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국민통합위원회도 28일인가 그때부터 이제 바로 출범을 했죠. 이미 몸집은 다 불린 다음에 이제 최종 발표를 한 겁니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우리 정부를 완전히 개조하겠다고 했던 거 기억합니까? 윤석열이 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구글 정부를 만들겠다 해서 발칵 뒤집혔는데 이거 포기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디지털 플랫폼 위원장에 고진 씨를 임명했다 하는 게 또 최근에 다시 뉴스로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고진 씨가 할 거다 하는 이야기는 뭐 몇 달 전부터 나왔던 것이죠. 적어도 아마 한 달 이상 전에 그 뉴스로 많이 다뤄졌습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그 집행정부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지를 감시하는데 상당히 그 새로운 감시 도구가 필요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준비가 되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 기존의 법 체계를 알고 추진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 아무튼 직진입니다. 계속 간다고 하죠. 이제 이 고진 씨가 바로 고건 총리의 아들입니다. 고건 씨가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던 2004년 3월 12일에서 5월 14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바로 그 고건 씨의 아들 고진 씨가 윤석열의 디지털 플랫폼 위원장이다. 그 속속들이 전부 노무현 사람들이 꽉 차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죠. 게다가 김한길 씨의 그 국민통합위원회 보니까 이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민주당 출신, 좌파 출신 아주 색깔이 완전히 뭐 그쪽 색깔로 꽉 차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수 색깔도 한둘 있다, 몇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해서 말빨도 쓰지 않는 사람들, 그저 자릿수만 채워넣은 사람들로는 상대가 되지를 않는다. 그래 이렇게 되니까 만일 이 노란색 열린우리당 같은 당을 창당을 한다면 창당 준비는 김한길 씨가 할 것이고 또 집행정부의 변혁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종의 그 쿠데타,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고진 씨가 맡게 될 거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고건 씨가 있겠죠. 또 비슷한 점이 뭐가 있나 하니까 그 열린우리당이 어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영남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하겠다 하면서 호남과 손을 끄는 것, 이게 열린우리당의 특징이 아닙니까? 바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명분이 호남색 빼기 이렇게 됐던 겁니다. 뭐냐 하면 지역주의를 극복하자, 전국 정당화하자, 이렇게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 민주당의 그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하고 완전히 절연을 해버린 겁니다. 끊어버린 거죠. 그래 후에 평가하기를 열린우리당은 이렇게 지지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을 스스로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망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거 많이 있죠.
왜 이준석이 호남으로만 기차를 따로 만들어서 호남으로만 갔던 것일까? 결국은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호남 끝까지를 한 번에 달려갔다. 이게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여기서 한 것이 호남을 끌어안았다. 호남 정당이라는 것을 선포했다 하는 겁니다. 아마 열린우리당 때의 그 뼈아픈 반성인가 사죄인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남과 멀어졌던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TK하고는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TK는 다시 밟지 않겠다. 그래서 5.18을 헌법 개헌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전문이라고 하는 제일 앞에 5.18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다. 이렇게 넣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노란색 정조대왕함 진수식 그리고 이런 많은 노무현의 색깔, 노무현을 떠올리는 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더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행정부에서 김한길 씨의 그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이제 고진 씨의 비중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무엇인가 정치적인 사건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죠. 여기 또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당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열린다 우리 세상 행복한 대한민국. 열린다 평화 세상 행복한 대한민국. 통일로 달려가는 행복한 대한민국. 결국 이렇게 보면 이제 보니 열린우리당이 열린다 하는 게 뭐가 열리는 거냐? 휴전선이 열린다는 뜻이구나. 이들이 말하는 바로 이 열린우리당과 열린우리당을 흠모해서 신열린우리당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통일로 달려간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그 뉴스가 나왔었죠. 그게 빈소리가 아니다. 그거를 알 수 있죠. 지금 이제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그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아주 작은 그 금도끼로 이 진수선을 끊는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하죠. 그래, 왜 윤석열의 아내는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샛노란 옷을 입고 금도끼를 들었나? 이걸 봅시다. 자, 지금의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면 지지도는 추락하고 상황은 이를 데 없이 나쁩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윤석열의 아내가, 윤석열의 처가 강렬한 노란색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저 샛노란 옷은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있어서는 욕망의 색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조대왕함의 진수식은 어쨌든 출발입니다. 출발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신열린우리당 창당이 이제 시작된다. 이제 출발한다. 이런 그 욕망, 그것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김건희 씨가 금도끼 갖고 이렇게 도끼질을 하는데 한 번에 그 진수선을 끊지 못했다고 하죠. 계속 실패를 해서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진수줄을 이 도끼로 3번이나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재수가 없다 이런 말도 하는데, 만일 그게 맞다면 재수 없는 그녀 때문에 이게 출발이 제대로 될까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여담인데 여담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국민의힘에서 비대위 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갑자기 김기현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설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 왜 그러냐? 이렇게. 혹시 김기현이 무엇인가를 꾸미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번 이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한 곳이 바로 김기현의 지역구다. 이렇게 보니까 김기현은 윤석열하고 뭔가 그 떳떳하지 못한 룰을 어기는 불공정한 이런 일을 그 경선 때부터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은 비대위에서 바로 신당으로 넘어가려고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건가? 이런, 이거는 그냥 농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람이 간이 콩알만 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민주당 강력한 여소야대 상황이죠. 정부조직법 개정 이거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행정부에서 뭔가 그 조직을 개혁하려고, 조직을 바꾸고 개혁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문이 닫혀 있는 이런 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신경을 안 쓰죠. 이상하게도 안 쫓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거 참 이상하네. 그래서 민주당 만나서 이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만나서 해결해라 이런 조언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김건희 씨의 노란 옷하고 연결해서 본다면 그냥 다 귀찮으니까 어디 가서 머리 숙이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노무현처럼 열린우리당, 신열린우리당 만든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번에 만드는 신열린우리당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먼저 국민의힘을 깨부수고 그 다음에 그것과 똑같이 더불어민주당도 깨부숴서 여야를 합쳐가지고 그 신열린우리당 만든다. 그 좌파정당이 맞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런데 민주당도 내분이 심하고 그래서 이미 대선 때부터 갈라져 있었죠.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게 된다면 180석의 여소야대 이거 문제가 안 되죠. 다 해결되는 겁니다. 윤석열로서는 안 쫓기는 거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안 그래도 국민의힘에 보수색이 없었고 대한민국 헌정사를 뭐같이 여기고 있죠. 지금 보면은 누구 편을 들든 친윤이든 뭐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당장 나오는 소리가 박근혜가 그게 뭐야. 지지자들 이야기입니다. 밑에서 그 활동하는, 그러니까 조직의 하부구조.
이명박 그거는 그냥 쓰레기로 버려. 그 이전 세대는 그건 다 그 구시대, 뭐 다 독재자들이나 뭐 그렇다. 반민주 세력이야.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아주 극좌에 해당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쳐져서 신열린우리당을 만들면 거기는 이제 보수는 말끔하게 치워지고 없게 될 거다.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머리부터 표백을 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좌파로 물을 들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고건 씨나 그 김한길 씨나 뭐 또 많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뒤에는 이런 원로들, 나름대로 초짜가 아닌 경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구닥다리인 건 맞죠. 그러나 초짜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윤석열이 정치 초짜에다가 지금 흠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에서 정상적인 가정교육을 받고 정규 그 공교육을 받고 남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면서 직장생활 정도, 사회생활 정도 할 수 있는 이 수준의 미달이다. 이런 상태여서 문제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뒤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일이 안 되고 있죠. 그 왜냐, 문제는 발로 뛸 실무가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저 원로라든지 또 뭐 그 여러 가지 과거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완전히 배치가 되죠. 뭔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현실을 모르잖아. 이게 그냥 모른다가 아니고 거의 말이 안 통하고 거의 이거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하는 정도로 완전히 그 삐걱거립니다.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추락해서 나락으로 가는 그런 그 주 요인이겠죠. 그래 지금 보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경 쓰이겠죠? 그래 다급해졌구나. 다급해서 밖에 드러난 게 바로 이준석 정리하는 겁니다. 이준석 빨리 정리하고 자기들의 그러한 범죄의 흔적이 가득한 땅을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판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 판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문제를 안 풉니다. 저질러 놓은 거 그냥 딛고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집안을 무너뜨리겠죠. 집안은 그 땅의 기반을 말합니다. 뒤처리 안 한다. 그냥 온 우리나라가 온통 무식하고 엉터리로 가득 찼다고 보는 엉터리들, 이들인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중은 달을 가리키면 달을 안 보고 손가락끝만 보거든.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국민이 다 그렇게 무지몽매하지는 않죠. 국민을 무시하는 그 공무원은, 국민을 무시하는 이러한 일꾼들은 반드시 매운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한시도 더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들이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그 죄의 흔적을 그냥 쓱 놔두고 다른 땅으로 옮겨가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둘 것이, 이 모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진리입니다.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행한 일은 하지 않았던 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게 진리입니다. 김건희 씨의 노란 옷, 여기에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앞으로의 진로, 또 그 함축하고 있는 뜻, 이 사람들의 속마음, 이런 것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